시작합시다, 여러분.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대단원을 오늘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평면 좌표. 우리는 평면 좌표라고 말하는 이유는 너희가 지금은 평면에서 너희들이 중1에서 좌표를 이미 한번 배워. 그때는 수직선 그어놓고 배웠지. 그치? 수직선 그어놓고 좌표 여기에서 원점이다 그러면 0 이렇게 표기하고 여기에 1, 여기에 2 뭐 이런 식으로 수직선 갖다 놓고 좌표 표기하는 거 배웠잖아. 그치? 고1에서 평면 좌표에 대해서 배운다. 중학교 때는 물론 좌표를 써먹긴 써먹지만 자, 평면이라는 말이 붙었지. 정말 축이 두 개 있는 좌표계를 공부를 할 거다. 평면 좌표다. 그래서 X축, Y축을 이용한 평면 좌표들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고2 선택 과목 동표고 같은 경우는 기하가 2학년 때 의무로 들어가고요.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선택이 아니라 2학년 되자마자 바로 수업을 들을 거야. 동표고 같은 경우는. 알겠죠?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 교화고는 고3 때 수업을 진행할 거고 지산도 고3 때 한다는 것 같았어요. 학교별로 배우는 시기는 조금씩 달라. 근데 동표고 같은 경우는 2학년이 되자마자 1년 동안에 걸쳐서 배우는데 기하는 여기 기하에서 공간좌표라는 걸 배워요. 공간좌표. 어떤 거냐면요. 얘는 축이 두 개 있죠. 여기 칠판은 2D 공간인데 공간 좌표니까 축 3개짜리 X축, Y축, Z축 이렇게 축 3개짜리를 2D의 공간에 표현하는 공간 좌표를 배우게 됩니다. 상상력이 많이 필요하겠죠. 3D 공간의 그림을 우리는 2D인 칠판에다가 표현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많은 상상력이 필요로 하는 영역이 공간좌표 영역이고요. 내신을 위해서는 여러분들 다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기하 과목을. 근데 수능 때는 여기서 기하 선택할 사람 내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은데 수능 때는 기하 선택을 하지 않을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도 되고요. 그래서 자, 평면 좌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두 점 사이의 거리죠. 이미 다 알고 있는 공식이지만 그냥 확인차 공부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오늘 x1, y1, x2, y2 두 점 사이의 거리 무슨 이론을 바탕으로 구하는 겁니까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거? 피타고라스를 바탕으로 해결을 하는 거죠. 가로 길이 어떻게 구합니까 여러분? x2 빼기 x1으로 구하고요. 세로 길이 어떻게 구합니까? y2 마이너스 y1으로 구할 거죠. 따라서 두 점 사이의 거리 AB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이렇게 구하면 된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 아니야. 그치?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으니까 진행할게요. 간단하게 문제만 좀 보겠습니다. 보자. 난이도 조금 있는 문제 봐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죠? 956번 터프 문제로 바로 점프하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워낙 쉬우니까 A점 2,1과 B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꼭지점으로 하는 정삼각형 ABC에서 점C의 좌표를 A, B라고 한답니다. 이 문제에서의 힌트는 정삼각형이라는 게 힌트겠네요, 여러분. 그죠? 정삼각형의 특징은 각 각이 전부 다 60도 그리고 세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자, 일단 우리가 변 길이를 한번 표현을 해보면 AB 길이는 무조건 상수로 나오겠네요. 그죠? AB 길이 사이의 거리 구해보면 계산해주세요. 얼마 나옵니까 여러분? 얼마? 루트 20. BC 사이의 거리 루트 A 플러스 2의 제곱 B 플러스 1의 제곱 CA 길이 루트 A 마이너스 2의 제곱 B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데 사삼각형이니까 어차피 이거 다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같아야 되잖아요. 얘 같다 얘 같다 하면 좀 귀찮을 것 같아. 그래서 요거 두 개 바로 연결해 버릴까? 요거 두 개 바로 같다 연결해 버리면 제곱근 똑같이 있으니까 요거 제곱근 내부가 같다 해결해 버립시다. A제곱 날리고 B제곱 날리니까 4A 더하기 2B 더하기 5는 여기에서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5 이렇게 나오죠. 날려주고 8A는 마이너스 4B 나오니까 결국 B는 마이너스 2A라는 관계식이 하나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어디다 적용하면 되겠니? 둘 중에 하나 아무 데나 넣으면 되겠지. 어디다 넣는 게 편할까? 여기다가 해볼까? 그러면 A제곱 4A 4 대입하면 4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 얘가 여기 있는 루트 20과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4A제곱 4A 알려주고 5A제곱 더하기 5가 여기 있는 20과 같아야 되죠. A제곱 얼마입니까? 3 나옵니까? A제곱이 3이다. 따라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일 건데요. 문제에서 뭐라 그랬죠? C는 제2사분면 위의 점이다라는 단서가 나와 있었네요. 그러면 C점은 2사분면 위에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3 컴마 여기에 대입해주니까 이렇게 나오겠다. 어려운 문제 아니죠? 그냥 단순하게 변기를 활용한 문제. 그죠? 단순한 계산 문제였습니다. 여기서는 유형 4번이라고 삼각형의 외심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삼각형의 외심, 내심, 무게중심 이런 것들이 여기 도형의 방정식에서 꽤 많이 언급되거든요. 사실 선생님 내심, 외심 정리해 준 적 있나? 무게중심까지. 사모야 내가 해준 적 있냐? 내심, 외심, 무게중심. 언제요? 내가 수업 시간에 정리해 준 적 있어? 수업? 시간에 언제요? 안 했어? 윤호야 한 적 없네? 모르겠어? 시연아 한 적 없어? 하자. 도형의 방정식을 풀려면 알아야 되거든요. 삼각형의 오심, 5개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오심. 첫 번째, 개념 노트에 정리 잘 해놓으세요. 이거 왜냐하면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중학교 도형 정리를 해주는 단원이 없어요, 얘들아. 너희들 중학교 때 공부했던 거 생각해봐라. 1학기 때는 다항식, 방정식, 부등식, 함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어. 근데 중학교 3년 내내 2학기 때 공통적으로 공부를 했던 게 뭐였어? 도형이었어. 2학기 내내 도형 공부하거든, 중학교 때. 근데 고등학교를 와버리면 지금도 단원 이름이 도형이긴 한데 이게 식만 보면 도형이 아니잖아. 그걸 다 식으로 표현을
그러니까 도형에 대한 성질, 정의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게 나. 복습도 안 해줘. 교육과정에서. 너희 시험 패턴 다 배웠으니까 알고 있잖아? 하면서 그냥 써버리거든. 그래서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삼각형의 외심의 정의 기억나? 세. 내가 있는 곳은 세 다시. 세. 대변에 세 변에. 세편에 응. 있는 곳에 조금 아쉽다. 비슷하게는 기억하고 있는데.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냥 뭐 이등분선이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훈아 개념 노트 없어? 네. 왜 없어? 그럼 딴 데 적어야 되지 않겠니? 딴 데 적어놓고 옮겨 써야지 나중에. 요 정의를 그대로 너희가 외심을 잡고 그려낼 수 있으면 돼. 여기에서 중심이요. 외접원의 중심이 삼각형의 외심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건 결과적인 얘기고요. 알겠죠? 이게 아니라 그냥 삼각형만 띡 그려놓고 바로 접근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삼각형만 그려놓고. 자, 각 변에 수직 이등분선을 찾으면 되거든. 요 변에 중점을 찾으세요. 그 다음 이등분선이긴 한데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선을 어떻게 그으면 되겠어? 요 점에서 어디를 향해서 그으면 되겠어? 착각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여기를 향해서 긋는다라고 오해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 그거 아니야 얘들아. 수직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반대편 꼭지점 아무 상관없어. 그냥 수직만 되도록만 그어주면 돼. 얘랑 아무 상관없다. 알겠지? 다음 이쪽에서도 중점 찍어가지고 마찬가지 건너편 상관없어요. 신경 쓰지 말고 수직만 되도록 올려주시면 여기 점 찍히는 거 보입니까? 나머지 하나도 중점 찍어서 수직 올리면 여기 무조건 지나가거든요. 요게 바로 뭐다? 삼각형의 외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외접원이 이렇게 그려지다 보니까 나오는 성질이 뭐예요? 각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모두 같더라라는 건 정의가 아니라 성질입니다, 여러분. 정의와 성질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오케이? 두 번째. 삼각형의 내심. 시원한 내심. 정의가 뭡니까? 알잖아 빨리. 모르겠어요. 진짜.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이번에는 각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심은 어떻게 되는 거니? 보면은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각 꼭지점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각 꼭지점에서 출발을 할 건데 이 각을 2등분하는 선을 그어주면 되는 겁니다. 각을 2등분하는 선을 그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렇게 점 하나 생기는 거 보이죠? 이걸 내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어떤 성질이 성립하느냐? 이렇게 원을 잡았을 때, 이렇게 수선에 발 내리면 여기 접하니까 90, 여기도 접하니까 90, 여기도 접하니까 90.
요 세 개의 길이가 모두 어떻다? 다 똑같더라. 그래서 세 변까지 이르는 거리가 모두 같다. 라는 게 내심의 성질. 그렇기 때문에 맨날 첫날 시험에 써먹는 공식이 나오더라. 바로 뭐다? 삼각형 요 점을 A, 요 점을 B, 요 점을 C라고 하면 우리가 점 A의 맞은편에 있는 선을 길이를 A, 점 B의 맞은편에 있는 선 B, 점 C의 맞은편 C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요 네 점원의 반지름 R이라고 했을 때 삼각형 A, B, C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더라? 2분의 1 AR 더하기 2분의 1 BR 더하기 2분의 1 CR 결론 2분의 1 R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래서 둘레랑도 관련이 있는 식이 나오더라. 내심이 문제에서 제시됐을 때는 알겠습니까? 오케이? 뭐냐면 너희가 내심 문제에서 나왔네? 혹시 넓이 묻나? 혹시 넓이를 통해서 내가 뭘 찾을 수 있나? 이 의심을 해보라는 거야. 무조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의심을 통해서 문제풀이가 해결이 될 수가 있으니까. 알겠죠? 세 번째. 이거 제일 잘 기억하던데. 이거 제일 잘 기억하던데. 빨리. 모르겠어? 네. 전혀 모르겠어? 무게중심 하면 뭐 생각나는데? 2대1 생각나지? 다 그래. 다 2대1밖에 얘기 안 해. 세 변의 이등분선 또는 중선이라고도 합니다. 의 교점. 얘가 외심이랑 겁나 비슷하죠. 그래서 잘 헷갈려요. 외심은 수직 이등분선이고요. 얘는 그냥 이등분선이에요. 다릅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랑 마찬가지 외심이랑 똑같이 시작하면 돼. 요 변 길이에 중점을 찍으세요. 그 다음에 아까 어떻게 했지 우리? 외심을 그릴 때는 수직 이등분이니까 반대편에 있는 꼭지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90도 수직만 되면 된다 그랬지. 얘는 요 중점에서 반드시 반대편 점을 향해서 그려야 합니다. 요게 중선. 오케이? 우리 좀 이따가 할 건데 삼각형의 중선점이라는 걸 또 배웁니다. 그래서 얘가 관련이 있습니다. 알겠죠? 뒤에서 할 거에 연결됩니다. 이거.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중점을 찍어놓고 건너편 점을 향해서 그어주면 여기에 교점 하나 생긴 거 보이죠? 얘도 중점 찍어서 그으면 여기 무조건 지나가거든요. 이게 바로 무게중심. 맨날 첫날 나오는 거 2대 1이다. 맨날 사용되는 거죠. 됐어요? 네 번째. 삼각형의 수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건 아마 처음 들어볼 거예요. 삼각형의 수심. 뭐냐면요. 세 점에서 근 수선의 교점. 뭔 소리냐면요. 이렇게 있을 때 요 점에서 뭐 어느 지점으로 떨어지는지를 어떻게 결정하냐? 그냥 무조건 수직으로 만나도록 떨어뜨린 겁니다. 점에서 수직으로 만나도록 떨어뜨린 겁니다.
점에서 떨어뜨린 겁니다, 여러분. 정의 보면 알 수 있죠? 점에서 그은 수선이라고. 점에서 떨어뜨린 겁니다. 그때 여기가 바로 수심이라고 하는 건데요. 잘 안 나옵니다. 몰라도 됩니다, 사실. 그냥 저런 게 수심이라고 불리더라 정도만 알고 지나가세요. 문제 잘 안 나오니까. 5번 삼각형의 방심. 반가운 소식, 삼각형의 방심은 교육 과정에서 다룬 적이 없습니다. 수학적으로는 오심, 5개의 중심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상 방심은 단 한 번도 다룬 적 없습니다. 몰라도 전혀 문제될 거고요. 문제가 나오면 그거는 신고해야 될 문제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상호야, 이 중에서 정삼각형이면 몇 개가 일치하지? 내심, 외심. 2개 일치하니? 무게중심 3개 일치하니? 다 맞잖아요. 4개 다 일치합니다. 정삼각형이면 외심 찍어놓고 그거 내심이라고 해도 되고 무게중심이라고 해도 되고 수심이라고 해도 됩니다. 다 일치합니다. 정삼각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삼각형은 오히려 문제 풀기 편해요. 쓸 수 있는 정의 성질이 겁나 많거든요. 그지? 오히려 쓸 수 있는 게 적으면 문제 풀기가 더 힘들지. 단속을 사용할 때 적어지니까. 됐습니까? 그 중에서 지금 책에서 삼각형의 외심이 나온 거야. 왜 외심이 나왔다? 쌤이 아까 성질 얘기했죠. 중심에서 꼭지점까지, 중심에서 꼭지점까지, 중심에서 꼭지점까지 이 거리가 다 똑같기 때문에 이거 사용하라고 나온 겁니다. 오케이? 자, 터프 문제 가볼게요. 962번 문제 가볼게요. 얘들아, 이제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 너희가 어떤 감이 와야 되냐면 A 아파트, C 아파트, B 아파트가 서로 수직으로 만나고 있는 거 보여? 길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고 있다. 뭔가 형상이 보여야 돼. 뭐 보여야 돼? X축, Y축이 보여야 돼. 그림 위에 겹쳐서 그걸 그릴 수 있어요. 오케이? X축 어디에 적으면 되겠니? AC를 지나는 길을 너희랑 나랑 문제가 다르니? 962번 문제 똑같니? 네. AC를 지나는 선을 X축이라고 잡고 AB를 지나는 선을 Y축이라고 잡고 그러면 A라는 점은 0,0에 있구나. 이렇게 손쉽게 계산하기 쉽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 C 아파트는 8km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했으니까 8,0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B는 여기서 6만큼 올라갔으니까 0,6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계산 편하게 할 수 있겠네요. 이 상태에서 얘들아 A, B, C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지점에 소방서를 짓고 싶다. 이렇게 나왔지. 그렇지? 자, 어딘지 모르겠어. P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었어. 여기를 모르니까 X, Y라고 할게요. 여기에서부터 문제에서 뭘 요구했냐면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다 똑같게 만들고 싶다. 지금. 오케이? 이렇게 되는 요 지점이 어디에 있니? 이런 거야 지금. 식 만들어 볼게. PA 루트 X제곱 Y제곱 PB X제곱 Y-6의 제곱 PC X-8의 제곱 Y제곱 이거 세 개 다 똑같고 싶대. 얘들은 식 정리만 하면 되겠지. 그치? 식 정리 좀 해보자. 쌤은 요거 두 개 같다라고 연결시킬게. 그러면 제곱 끝내고가 서로 같아야 되니까 X제곱, X제곱, Y제곱, Y제곱 다 날리고 시작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12y 더하기 36 남을 거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16x 더하기 64 이렇게밖에 안 남겠죠. 그러면 보자. 16x 마이너스 12y는 얼마죠 이거? 28입니까? 4x 마이너스 3y는 7 나오겠네요. 요거 나오죠? 얘를 여기에다가 연립시키면 끝나겠죠. 계산은 겁나 복잡하겠네요. 그지? 계산은 겁나 복잡하겠다.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찾아볼까 얘들아? 조금만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뭐 있을까? PA랑 PB랑 PA랑 PB랑 갖다 버려. 해볼까? X제곱 X제곱 이게 더 쉽네. 그러네. X제곱 X제곱 Y제곱 Y제곱 날리면 얘는 아무것도 안 남죠. 얘는 마이너스 12Y 더하기 36 Y가 바로 나와버렸네. 3 대입하니까 X값 바로 나오겠네. X 얼마? 얼마니? 4니? 4,4 연속의 위치는 4,3이었다.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문제에서는 각 아파트에서 소방서까지 거리 물었으니까 이거 3개 중에 하나 답해달라는 얘기네. 그죠? 대입하면 금방 나오죠. 됐죠? 그다음에는 유형인데 얘들아 유형인데 966번 한번 볼게. 뭐냐면 자 원점 0,0 A점 3,4 B점 6,-2 C점 1,-2 그리고 어딘지 모를 P X, Y라고 하겠습니다. 얘를 4개를 다 더한 길이의 최소값이라고 했거든. PO, PA, PB, PC를 다 더하고 싶대. 이거 정말 시키는 대로 다 해보면 얘들아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루트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4의 제곱 그 이하 생략할게요. 루트 어쩌고 더하기 루트 이렇게 나오거든. 너희가 고1 현재 진도 나가는 수준에서 미지수 X가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데 루트가 분리되어 있지. 최소값, 최대값 절대 못 구하거든요. 식 자체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너희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냐 하면 나 이거 배운 거 아니네. 나 이거 절대 해결을 못 하겠구나. 이거 다르게 풀어야 되겠구나. 그게 보여야 돼. 알겠니? 이걸 어떻게 풀어야지 쉽게 풀 수 있을까? 그림을 그려보세요. 원점 0,0에 하나 찍어 놓고요. 3,4에 A점 찍어 놓고요. 6,-2에 B점 찍어 놓고요. 1,-2에 C점 찍어 놓고 이렇게 OABC를 찍어둔 상태에서 문제를 그림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얘는 식으로 접근하면 문제를 못 풀어야 돼. 어떻게 잡아야 될까?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자, 감이 잘 안 오시면요. 이렇게도 한번 해볼게요. 내점을 이용해서 쌤이 연결을 해볼게. 내점을. 얼핏 사각형이 나오죠, 그죠? P가 일단 각 점까지 이르는 거리를 다 더했을 때 작아지려면 이 사각형의 내부에 있어야겠다는 거는 감이 오지. 됐니? 4개를 한꺼번에 다 더해서 최소를 찾는다? 어려운 일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걸 4개를 한꺼번에 다 더하겠다? 욕심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볼 거냐면 PO 더하기 PB 요렇게 한 덩어리를 보고 PA 더하기 PC 요렇게 한 덩어리를 볼게요. 두 덩어리로 분리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싶은 거냐면 얘들아 일단 A씨는 생각하지 말아봐. A씨는 생각하지 말고 O하고 B만 보는 거야. 지금부터 O하고 B만 보는 거야. P라는 점이 어디에 있어야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의 합이 제일 작아질 수 있을까? 지나는. 그렇지. 이 두 점을 연결한 요 선분. 요 선분 위에 어딘가에 있어야지 PO 더하기 PC가 최소로 나오겠지. 여기서 벗어난 이거 여기쯤에 있다고 생각해봐. 여기쯤에 있다고 생각해봐.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하면 이 주황색 실보다 길잖아. 맞니? 일단 앞에 거 두 개만 더해서 최소값 나오려면 OB를 연결한 선분 위에 점 B가 있어야겠구나. 됐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이번에는 PA, PC, AC 점만 생각을 해보자. P가 어디에 있어야 이 두 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최소가 될까? 바로 두 선분을 연결한 여기 위에 어딘가 있어야지 이 A까지 거리, C까지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겠죠. 벗어나 있으면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이걸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결국 어디 있으면 정답? 여기 있으면 정답. 이거 이해되니? 이거 이해됩니까? 여기 위에 있는 이 점 P의 위치를 찾아내시오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찾으면 되겠어? 두 직선에 교점 구하면 되겠죠? 초록색 요거는 1,-2랑 A점 3,4 요거 두 개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요거는 중학교 내용이잖아. 그치? 만들 수 있죠? 계산 안 하셔도 괜찮겠죠? 그 다음 여기 주황색은 원점에서부터 U,-2까지 갔으니까 y는 -3분의 1x 요거 직선 구해서 연립해서 교점 찾으면 그게 P점의 위치가 되겠네요. 문제에서 P의 좌표를 물었으면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해 주면 되고요. 문제에서는요 최소값 물었습니다. 문제에서는 최소값 그냥 이 네 개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두 점 사이의 거리 하나 구하고 두 점 사이의 거리 하나 구해서 더해주면 정답이겠죠. 됐습니까? 문제에서 뭘 묻는지에 따라서 마무리는 다르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 꼭 개념 알고 있으세요. 알겠죠? 그 다음 파푸스 중선 정리. 교과서에 이게 나오는 출판사도 있고 안 나오는 출판사도 있더라고. 그 내용이. 자, 좌표를 이렇게 잡았을 때 파푸스 중선 정리라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BC에 중점을 찍어보세요. 그러면 이념해석의 좌표는 2분의 x2 더하기 x3 이렇게 나오겠죠? 콤마 2분의 y2 더하기 y3 이렇게 나오겠죠? A에서 여기까지 그어보세요. 여기까지 그어보세요. 그러면 이거 두 개 같다는 얘기가 되고 여기서 성립하는 식이 뭐냐? AB의 제곱, AC의 제곱, 얘는 AM의 제곱 더하기 BM 또는 CM 해도 상관없죠. 어차피 길이 같으니까 제곱 더한 거에 두 개가 같다. 이거 좌표 이용해서 실제로 AB 길이 제곱하시고 AC 길이 제곱하시고 AM 길이 제곱하시고
bm 길이 제곱하시고 2배 하면 나오는데요. 좌표를 이렇게 잡으면 개복잡하잖아 지금. 미친 계산이거든. 진짜 개복잡하거든. 지훈아, 좌표를 이렇게 하면 개복잡해서 대다수의 문제에서 이걸 어떻게 너희한테 증명을 요구하냐 하면 좌표를 살짝 바꿔서 쌤도 살짝 바꿔줄게. 좌표 살짝 바꿔줄게. 요 M 좌표를 어디에다 세팅을 하면 문제가 편하게 풀리냐면 증명이 어떻게 편안해지냐 하면 요렇게 X축이 있다라고 잡고 여기에 Y축이 있다라고 잡는 거야. 그러면 증명이 되게 편해져. 그러면 M 좌표 자체가 몇 콤마 몇으로 바뀌어? 0,0으로 바뀌어. 간단해지겠지? 그 다음 C의 좌표도 그러면 굳이 이렇게 잡을 필요가 없지. 이렇게 잡을 필요가 없지. B의 좌표도 이렇게 잡을 필요가 없지. 심플하게 잡자. A를 x1, y1 했으니까 여기를 x2, 0이라고 잡을게. 그럼 얘는 마이너스 x2, 0 이렇게 잡을 수 있겠지. 그래서 요거를 쌤이 증명을 해볼게. 자, A, B의 제곱 해보면 x1 더하기 x2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 맞나요? A, B 거리를 제곱하니까 A, C의 제곱 해보면 x1 빼기 x2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이게 좌변입니다 지금. 그리고 우변 A, M의 제곱은 그냥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 나오겠죠. BM 길이 자체가 그냥 x2의 절대값이잖아요, 그죠? 그거 제곱하라고 했으니까 x2의 제곱입니다. 얘들아, 여기 좌변 전개 다 해보면 지금 x1 제곱, x1 제곱, x1 제곱 2개 생겨, 맞지? x2 제곱, x 제곱 2개 생겨, y1 제곱, y1 제곱 2개 생겨. 2x1, x2, 마이너스 2x1, x2 알아서 사라져. 똑같은 거 맞잖아. 증명 끝났네. 맞니? 이 증명 과정을 빈칸 뚫어서 시험을 한 번씩 내. 그래서 빈칸. 알겠니? 그래서 한번 그냥 연습만 해보고 지나가. 내신에서 빈칸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여기 책에도 있거든요. 책에도 967번 문제가 이거 똑같이 지금 나왔어요. 967번. 얘는 대신 좌표를 x1, y1 이런 거 안 쓰고 a, b, c 이렇게 사용해서 지금 증명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니까.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970번이 나온 거예요. 2등분 점이 아니라 3등분 점이 나온 겁니다. 970번 문제. 자, 3등분 점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문제도 시키는 대로 한번 그대로 쌤이 따라가 볼게요, 얘들아. 문제에서 어떻게 잡았냐면 얘를 A, B라고 잡았고요. 또 뭘로 잡았니? 얘는 0,0 잡았고 얘를 3C, 0을 잡았네. 일부러 3C 세팅했겠네. 3등분 점이니까, 그치? 그럼 얘는 C, 0 얘는 2C, 0 이렇게 잡았습니다. 문제에서 어떤 결론을 지금 줬냐 하면 우리한테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은 AM 제곱 더하기 AN 제곱 더하기 4배의 MN 제곱이 성립한다. 이렇게 나오거든. 자,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갈게요. 일단 좌표 설정 세팅 다 했습니다. 문제에서 각각 M점은 C, 0, N점은 가, 0이라고 했으니까
가 빈칸은 여기에 있네요. 가 빈칸은 여기에 EC 찾았고요. 이때 A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AC의 제곱은 나라고 나왔는데요. AC의 제곱은 뭐 바로 구하면 되죠. 여기서 이거 바로 거리 구하면 A-3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MN 길이의 제곱에 4배하면 MN의 길이는 C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제곱한 다음에 4배 하라고 했으니까 4MN 길이의 제곱은 4C제곱. 여기가 라 빈칸이죠. 여기가 라, 여기가 뭐였니? 여기가 라. 그 다음 AM은 AM 제곱은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A-C의 전체 제곱 더하기 B제곱. 여기가 다 빈칸. 어려운 거 아니죠. 그냥 여기에다가 이제 쭉 대입해서 증명만 하면 끝이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그러니까 식으로는 지금 이렇게 증명을 했어. 식으로는 이렇게 증명이 됐는데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그냥 이 식 상태로만 쌤이 증명을 한번 해보면 일단 2등분선이 있어야 돼. 그걸 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요. 얘는 지금 3등분선이잖아. 그치? 3등분선 말고 2등분선으로 시작해. 이렇게 이만큼 길이랑 이만큼 길이가 같도록 세팅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요 한 칸의 길이, 요 한 칸의 길이, 요만큼 요 한 칸의 길이가 여기에 이렇게 2번 있고 또 여기 전체 길이에는 사실 이렇게 6등분 선이 있다라고 보면 돼. 전체 길이로 해당하는 거는. 알겠니? 그래서 파푸스 중선 정리로만 써보면 쌤이 요 한 칸의 길이를 x라고 표기를 해볼게. 여기를 x라고 표기를 해볼게. 중선 정리 그대로 써보면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2배의 여기 A하고부터 여기까지. 여기 뭔지 모르니까 뭘로 할까? A, B, C. 여기 D 적을게요. A, D의 제곱 더하기 B, D 길이의 제곱인데 BD 길이 쌤이 X, 3X로 잡아놨잖아 지금. 그치? 여기를 제곱하니까 이렇게 세팅을 하면 되는 거야 지금. 됐니? 근데 AD의 길이도 AD의 길이 이렇게 나왔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보느냐는 건데 요 삼각형 내에서 ABD 삼각형 내에서 얘를 다시 중선 정리를 여기 AMN 삼각형 있지? 요 삼각형 내에서 다시 중선 정리를 쓰면 AM 길이를 다시 정리할 수 있지. 맞아요? 그래서 AM 길이에 대해서 정리를 다시 해놓고 AMC 삼각형에서 중선 정리 내리면 AN 길이의 제곱에 대한 정리가 나오죠. 그죠? 그걸 정리를 한 게 사실은 요식이거든요. 거기까지는 너희한테는 안 물을 거야, 얘들아. 거기까지 너희한테 묻는 거는 선을 많이 넘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얘처럼 빈칸 뚫어서 나올 거야. 문제에서 너희를 많이 괴롭히고 싶으면 쌤들이 어떻게 내냐면 우리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얘네 둘의 중점을 원점으로 잡아서 낼 수는 있어. 원점으로 잡아서. 그렇게 되면 쌤처럼 6등분한 점으로 여기서 0,0 원점이 잡혔다라고 치면 여기를 3x,0 여기를 마이너스 3x,0 이런 식으로 6등분을 해서 찾자. 요 아이디어만 갖고 가면 돼. 알겠지? 다 증명을 요구하지는 않을 거야. 빈칸만 넣으라고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유형인데 고착화된 유형이 하나 있거든요. 974번 한번 봐봐요. A점 4,-2랑
B점 1, 마이너스 5랑이 있어. 그리고 y는 x 플러스 3 위의 점 P A, B. 나 B 안 쓸게. 그냥 A, A 더하기 3 쓸게.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그때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이 뭐다? 최소. 이렇게 됐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는 y는 x 더하기 3이니까 이렇게 가는 직선 위에 어딘가에 점 P가 존재를 할 건데 4,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2 여기에 A점 B점은 1, 마이너스 5 여기에 B점 이렇게 있을 거야. 그때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이 최소값을 가질 때 이렇게 나왔잖아. 그치? 어쩔 수가 없거든 얘는. 얘가 P가 도대체 어느 지점에 있어야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 최소가 될까? 이걸 쌤 저 어딘지 눈에 보여요 하는 사람이 있니? 그러기는 많이 힘들단 말이야. 그러기는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얘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일단 가볼게요. 자, AP의 제곱을 구하면 A-4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A 더하기 5의 전체 제곱, BP의 제곱을 하면 A-1의 제곱, A-8의 제곱 더하라고 하니까 4A 제곱 마이너스 16A 더하기 마이너스 16A가 아니죠. 마이너스 8A 플러스 10A 마이너스 2A 더하기 16 그러면 얼마입니까? 16A 상수항 16, 25, 1, 64 80에 26 더하니까 106 이렇게 나오니까 얘의 최소라고 했잖아. 그치? 4배 묶어서 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106 문제에서 최소값이 얼마인지는 관심 없어. 문제에서 뭐라 그랬니? 최소를 가질 때 A하고 B가 어떻다 얘기 나왔으니까 A는 어떨 때?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 가지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요점 좌표가 마이너스 2,1 A, B 다 나왔네. 이렇게 풀면 되는데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P점이 저기 직선 위에 있다라고 딱 고정이 돼서 나왔단 말이야. 정확하게 고정이 돼서 나왔는데 바로 위에 문제 한번 볼래? 바로 위에 문제 한번 봐봐. 973 한번 봐봐. A점이 3,0이고 B점이 5, 마이너스 2인데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이 최소가 되고 싶대. 자, 이걸 빠르게 풀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일단 첫 번째 풀이법. 교과서에서 알려주는 정석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그대로 계산 한번 해볼게요. 방금 푼 것처럼. x-3의 제곱 P점은 모르니까 xy 잡을게요. 여러분 제곱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BP 제곱하면 x-5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 나올 거예요. 맞아요. 정리하면 2x 제곱 마이너스 6x에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16x 상수항 이따 정리할게요. y제곱 2y제곱 여기에서 4y 상수항 관심 없어. 최소가 될 때 P의 위치가 어디냐고 물었으니까. 그치? 이거 어떻게 정리하면 돼? 요거 하나 완전 제곱으로 만들어내고 요거 하나 완전 제곱 만들어내면 되겠지. 그러면 2배로 묶어내서 x-4의 전체 제곱 저쪽은 나올 거야. 뒤에 상수항 관심 없어. 얘도 2로 묶어내고 나면 y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어쩌고 저쩌고 나올 거야. 뒤에 관심 없어. 야 이거 최소 되려면 x, y 각각 얼마여야 되니? x가 4여야 하고 y는 얼마? 마이너스 1이어야 한다. 보입니까? 그죠? 그때의 값은 여기는 뭐 대입하면 여기 뒤에 나오는 상수값이 최소값일 거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두 번째 풀이법. 조금만 생각해보면 돼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돼요. 뭐냐면 A점이 여기 하나 있고 B점이 여기 하나 있어. 그때 고등수학 하 어차피 다 배웠잖아 얘들. 고등수학 하 다 배웠잖아. 그치? 양수 더하기 양수의 최소값 물어. 뭐 사용하면 편할까? 산술기하 평균 생각납니까? 더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2배의 루트 2변 길이의 곱인데 둘 다 제곱 붙어 있으니까 루트가 안 남아 있겠지? 끝이겠지? 그냥 AP 곱하기 BP만 남아 있겠지. 맞아? 여기서 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야.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산술기하 평균에서 등호 언제 성립했습니까? 누가 같을 때? AP제곱과 BP제곱이 같을 때 이 등호가 성립했어요. 등호가 성립했다는 건 그게 최소가 나왔을 때를 의미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얘의 최소값은 언제 나오겠다? AP와 BP의 길이가 같을 때 나오겠다. 즉 무슨 뜻? AB의 중점이 P일 때가 정답이겠다. 맞니? 중점 공식 뒤에서 배울 거지만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점 구하면 어떻게 돼요? 중점 구해. 2개 x좌표 더해서 반 나누고 y좌표 2개 더해서 반 나누면 나오죠? 야 똑같네. 이거 4, 마이너스 1이고 이거 4, 마이너스 1 똑같네. 이 계산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알겠습니까? 요 문제 유형 나오면 그냥 중점 구하고 띡 10초 만에 지나가세요. 이 계산하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10초 컷 이 문제.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내분점, 외분점 등등 시작해 보겠습니다.